자, 교재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부동산. 자, 준부동산의 내용입니다. 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우선은 개념이 우리가 최근에 시험에 11회 시험 우리가 출제를 했고요. 22회 시험, 27회 시험에 개념이 이제 출제를 했어요. 개념을 잘 나오는데 이 개념은 이걸 알아둬야겠죠. 이 준부동산의 이 성립 요건. 이 성립 요건은 등기 또는 우리가 등록이죠. 이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11회 시험은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을 11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22회와 27회는 이렇게 출제했어요.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을 준부동산. 그 개념은 우리가 22회와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개념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준부동산은 이 시대라든지 나라라든지 또는 학자 등에 따라 똑같은 게 아니다. 시대, 나라, 학자 등에 따라 우리 준부동산은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 동일한 것이 아니라 시대나 나라, 학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준부동산의 종류, 또 우리 시험 지문에 종류도 가끔 나오는데 우선은 등기의 대상 물건이 있어요. 자, 등기의 대상 물건, 또 등록 대상 물건, 그리고 또 등록 대상 권리, 등록 대상 권리에서 세 가지로 우선 나눠보는데 등기, 우리 등기 등록이니까 등기 대상 물건으로서 우선은 선박 등기법에 의한 선박 등기법에 있어서 20톤 이상의 선박이 등기 대상 물건. 자,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가에서는 임목을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로 보기도 하고 또 평가에서는 또 임목을 또 준부동산으로 또 봅니다. 등기 대상 물건의 임목. 자, 그래서 가끔 시험 지문에 이렇게도 나와요. 우리 출제용 교재는 그래서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통설적으로 넓은 의미 부동산에 속한다? 맞죠? 준부동산 넓은 의미 부동산에 속하잖아요. 그렇게 또 출제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우리 곽용직 교수는 또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과 같이 규율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 동산 또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의 집단을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곽용주 교수는. 그러면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요 두 가지가 시중교재에 틀린 게 지금 거의 나와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때 요게 옛날에는요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인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나왔어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야.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거. 자, 그리고 등록하는 게 있죠. 등록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자동차, 또 항공기, 자동차, 항공기, 그리고 건설, 기계. 옛날 중기라고 했던 거죠. 자, 이것은 또 뭐가 돼? 우리는 등록
하는 겁니다. 등록 대상 물건인데, 자, 이것은 여러분이 뭐가 나오죠? 거기에 자동차 등 특정 동상 저당법이야. 이 자동차 등 특정 동상 저당법에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법이 바뀌었어요.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에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등록 대상 권리잖아요. 여기는 권리는 광업권 또 어업권인데, 이 등록 대상 권리 요거는 준물권이에요. 이 준물권으로 우리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그러니까 종류 정도는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자동차 등 특정 동상 저당법. 이게 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모의고사 뭐 여러분 막 치다 보면요, 과거의 법이 막 나와요. 그래서 주의 좀 해두시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로 넘으시면은 부동산의 분류. 자, 이 분류 보면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그 법률에 보시면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지목을 몇 개로? 28개의 지목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28개의 지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28개의 지목을 우리 봤더니 요게 우리가 시험 문제 17회 시험과 19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17회 시험은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28개 지목 중에 지목인 걸 찾아라. 보기 5개 중에 지목인 걸 찾은 걸 17회. 19회는 지목이 아닌 걸, 보기 5개 중에 지목 아닌 걸 찾아라. 그걸 출제를 한 거예요. 뭐 지목인 거 찾아라, 뭐 지목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요것은 출제를 할 때는요, 점수를 주려고 출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여러분 공시법에 배운다고 1차 개론에 어떻게 돼요? 안 배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신청하면 뭐 안 배웠다고 막 나와요. 막 안 배워. 왜 안 배워요? 공시법 배우지. 그 어떤 분은 얘기해. 우리 1차만 공부했는데 누가 1차만 공부하라고 했어요? 부동산 학교로는 부동산 전체를 다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 공법 지문도 들어오고 공시법 지문도 들어오고 사법 지문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공부해야 돼. 가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가 여러분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회 시험은 그 지목 28개 중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유지와 국어 요거 구분할 수 있느냐 요걸 물었는데, 국어가 25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요, 27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어요. 국어의 개념인데, 여러분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이런 걸 얘기하죠. 우리가 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예요. 그게 법상의 용어예요. 근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저 농촌에 가면 밭이 있어요. 밭의 옆에 도랑 같은 게 국어예요. 국어. 네? 국어의 개념 요걸 출제를 27회 시험에 했어. 근데 국어를 출제해놓고 유지로 물었지. 유지는요, 여러분 연못 있죠? 저수지 이런 거예요. 네?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 호수, 연못, 저수지 이런 게 뭐다? 유지야, 유지. 구분 잘 해둬야 돼요. 요 둘 다 지목이죠. 제방, 하천. 그 옛날 시험에 사찰용진에서, 사찰용진의 지목이 아니에요. 종교용지가 지목이지. 그래서 지목 28개 공시법 배울 때 잘 암기를 해주세요. 암기 방법 공시법 교수님이 잘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4개, 용도구역 5개, 그리고 용도지구. 여러분 보존지구와 보호지구가 합쳐서 뭘로 바뀌었어요? 보호지구로 바뀌었죠. 또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인데 최저가 없어졌어요. 최고 고도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뀐 것을 잘 보셔야 돼. 그럼 바뀌었으면 원래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27회 시험에 또 개론 시험에 뭐가 출제를 했어요? 보호지구가 출제를 했어요. 개론 시험에 용도 지구. 그리고 또 작년에는 용도 지역의 개념이 또 나왔어. 하여튼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는 토지의 용어가 출제를 하죠. 자, 올해 29회 시험에 또 출제가 예상되는 두 번째, 토지의 용어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주거용 주택, 상업용 점포. 자, 주거용 주택, 상업용 점포 등으로 제공되는 영구적인 구축물에 제공되는 토지가 우리 지목 중에 28개 지목 중에 하나의 뭐다? 대. 여러분 여기 지목대입니다. 흑토변입니다. 자, 이게 지목대인데, 자, 이 대는요 우리나라 전 국토의 토지 중에 이 대가 5% 약간 넘어요.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토지 가격 중에서 가장 비싸. 가장 비싸요. 이렇게 대. 그 뭐 여러분 토지 지목을 대로 변경시켜 주겠다 하면 어떻게 돼? 만사 제껴놓고 가서 형질 변경해야지. 바로 건축할 수 있잖아. 주거용 상업용으로. 가치가 비싸지지. 대. 이 주거용 상업용에다가 뭐가 들어가느냐? 여기다가 공업용이 들어가. 공업용.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해. 지금 우리 요 건물 밑에 지금 땅 있죠? 택지에 지금 건물 지은 거 아니에요? 택지예요. 근데 택지 조성했는데 건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나는 3년 뒤에 지을 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마곡 지구 가면 아직 택지가 있어. 건물 안 짓고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런 건 다 택지야. 건물 지은 땅도 있고 안 지은 땅도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택지라고 해요. 택지. 택지는 여러분 택지나 농지나 임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감정 평가상의 용어예요. 자, 여러분이 이 용도에 따르는 우리 개별 종별에서 택지, 농지, 임지로 구분하는데 그건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택지는 뭐죠?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얘기해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건축 용지를 말해요. 그러면 건축법상의 대지가 있거든요.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대지와 택지는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고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인데 유사한 개념. 이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건축 용지를 말하고 우리가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택지는 우리가 21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한 용어죠. 자, 이 택지는 건축 용지예요. 건축 용지에다가 또 건축이 또 뭐한 토지? 불가능한 토지. 자, 요걸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축 용지에다가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더해버리면은 부지가 돼. 부지. 자, 부지. 자, 부지는 어떤 특정의 부동산 활동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인 용어예요. 자, 바닥 토지예요. 특정 부동산 활동의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입니다. 용도입니다. 자, 그럼 건축 불가능한 토지부터 갈까요? 자,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천용 부지. 하여튼 용도 뒤에 뭐가 붙이면 돼? 부지 붙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 건축 가능한 토지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 건물용 부지, 줄여서 건부지예요. 학교용 부지, 종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 공장용 부지. 하여튼 용도 뒤에 뭐? 부지를 붙여. 그럼 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부지의 개념이야. 부지. 부지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22회 시험과 작년 또 28회 시험에 출제가 된 용어. 부지.
자, 두 번째 여러분 교재로 와서 36페이지로 와서 위에 자, 도로 조건. 자,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자, 도로가 있습니다. 자, 도로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하면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는데, B 토지 소유자가 A라는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이 B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맹지. 자, 여러분이 맹지는 실제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거래를 할 때, 맹지 거래할 때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맹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 단골로 출제. 네? 중요한 용어예요, 맹지는. 네? 맹지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이 정상적인 토지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낮아요. 왜? 다른 사람 토지를 통해서 도로와 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토지 가치에 비해서 가치가 낮죠? 가치가 뭐 한다? 감소해요. 감가가 발생해요, 맹지는. 또 맹지 상인은 또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니까 건축법상, 맹지 상인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 맹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민법 제219조 보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그래서 판례로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내는 게 맹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라는 토지 소유자가 가장 적은 손해를 보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B 토지 소유자는 통로를 개설하거나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 지료를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당연히 여러분이 맹지, 예? 우리가 11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11회 시험에 출제했고 14회 시험에 또 개념 출제를 또 했어요. 뭐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그리고 22회, 24회, 또 작년 또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맹지는 단골이야, 시험 문제. 자, 또 도로 조건에 따른 용어로서, 자, 도로가 있는데 A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또 B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 소유자와 이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뭐를 한다? 우리는 도로와 접속면을 가져요. 그럼 도로와 접하면은 건축물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꼭 무슨 모양? 자루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대자, 여기 지목대가 아닙니다. 여기 옷 이자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루대자라고 해요. 자루대자. 그래서 자루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토지야. 자루형이, 모의고사 칠 때 보면 자루형이라고 꼭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회 시험부터 작년 28회까지는 이 대지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 왜 이거 출제하냐? 우린 이게 중요한데. 네? 우린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용어 5개를 낼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 그럼 5개 중에 우선 맹지를 내지 뭐 욕을 안 내요. 맹지 딱 뽑아서 내는 거예요. 맹지는 단골 출제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필지와 획지가 나오죠. 자,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 자,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로서 우리는 뭐가 나오죠? 필지와 또 획지가 나와요.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인데 우리는 또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필지가 중요하다. 획지보다. 여러분, 이 획지보다는 우리 출제 요는 요게 2번 정도 출제했으면 요거는 한 4-5번 출제하는 거예요. 필지를 많이 냅니다. 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의 권리. 그래서 권리 변동 관계에 있어서 이 기준적인 단위가 되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법률상의 단위 개념이에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상의 단위 개념. 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18회 시험에도 우리 뭐 하지만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11회 시험, 우리가 5회 시험, 18회 시험. 18회 시험은 또 이렇게 냈거든요.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뭐다?
토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지번이라고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번지, 15번지 면적이 달라도 이것도 필지고 필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야.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법률적인 토지의 뭐다? 등록 단위라고 해. 자, 여러분이 뭐가 아니다?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야. 등록. 시험에 나오면 머리 틀린지를 몰라. 막 읽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 다 맞아. 보면 질문이. 필지는 토지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 그리고 또 부동산 등기법상 또 등기의 한 단위를 해요. 등록 단위. 그러면 시험 지문에는 뭐를 많이 내느냐? 필지 하면요. 요 두 개가 진짜 많이 내는 단골이에요. 두 개가. 그래서 필지니까 한 개의 요 필지에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한 개를 표시해 주는 개념이 필지 개념이고, 획지는 요거는 가격 수준. 권리가 아니라 이번은 가격 수준을 뭐 한다? 구분을 한다. 구분하기 위한 가격은 법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개념? 경제적 또 부동산 학적인 개념입니다. 경제적 부동산 학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획지는 토지 이용상 상정은 가정한 거죠. 토지 이용을 가정해서 나타난 개념이 획지입니다. 자, 그래서 획지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라든지 부동산 형상에 있어서 우리는 단위 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를 획지라고 해요. 여러분 단위 면적 하면 우리가 이 얘기거든요. 이게 1m 곱해주면 여기 1제곱미터죠. 이 1제곱미터를 우리는 단위 면적이라고 해요. 단위 면적.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재 읽다 보면요. 단위 면적이 나오면은 1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잘 내요.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어디서 내요? 부동산 가격 공시지에 되어 있어요.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가격 수준을 구분한대. 그래서 여기는 뭐다? 아까 단위 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니까 여기는 뭐가? 여기는 획지는 면적의 기준이 되는 또 단위 개념이에요.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 개념이 획지. 자, 그럼 개념 볼까요? 여러분이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행정적, 법률적 기준, 인위적, 자연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시험 지문은 획지 출제 때 요걸 꼭 내거든요.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한다. 획지. 시험 지문에는요, 획지를 물을 땐 요게 꼭 떠. 가격 수준이 비슷해. 이 지문이 꼭 뜨게 돼 있어. 획지 개념 물을 때. 그래서 우리가 18회 시험, 22회 시험, 24회 시험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우리 시험에 우리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개념. 자, 22회, 24회 출제된 또 개념. 획지. 자, 필지. 우리 획지보다는 뭐 중요하다? 출제어는 필지를 더 중요시 여겨서 시험에 자주 내요. 자,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거든요. 자, 택지는 아까 우리 택지는 뭐라고 배우셨죠? 건축용지예요. 건축용지. 건축용지인데 아까 있지만 택지상에 택지는 있는데 건축물을 5년 뒤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안 지을 수도 있거든요.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을 수도 있고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건축물,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어요. 없으면 낮이고요. 건축물이 있으면 검부지예요. 또 우리는 요 두 개 중에 시험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두 개. 25회 시험에서는요, 낮이, 검부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선은 낮이. 자, 낮이의 개념. 자, 여러분 교재 보니까, 자, 낮이의 개념은 토지 보상 평가 지침 제3조 제5호에 나와 있어요. 이 지문이 3번 출제됐어요. 그 지문이. 예? 그 지문이 여러분 21회 시험, 22회 시험, 25회 시험. 개념. 예?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낮이라고 해. 그 지문이 벌써 3번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 지문을 암기해놔야 돼요. 보상평가 지침에 나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낮이의 지목은 뭐예요? 택지잖아요. 여러분, 낮이는 뭐야? 택지예요. 저 택지 저 그림 보니까 주거용, 상업용일 때는 지목이 뭐다? 대 있고, 뭐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뭐죠? 공장 용지일 수도 있고, 뭐 학교용으로 이용하면은 학교 용지일 수도 있고, 뭐 맞죠? 예? 그러니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낮이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를 말한다 하면은 이게 틀린 지문이야. 대로 설정된 하면 안 돼. 대로 설정된 토지를 말한다 하면 안 되죠. 아까 공장 용지도 있고 학교 용지도 있고 뭔데, 예? 그래서 요 지문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이게 15회 시험에 출제를 했던 또 많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은 낮이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는 토지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네요. 뭐 나대지라는 용어 많이 사용하거든요. 실무할 때. 그러면 나대지가 뭐냐? 낮이 중에서도 지목이 뭐로? 대로 되는 토지야. 그럼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낮이가 넓은 개념. 같은 개념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낮이 개념을 사용하지만 옆나라 일본에서는 낮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뭐를? 갱지와 뭐가 있다? 저지로 사용하죠. 갱지, 저지. 그래서 토지에 건물, 기타 뭐가 없다? 정착물이 없어요. 또 어느 국가에든지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또 뭐죠?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어. 다 있어요. 그리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제한이 없으면 갱지고 있으면은 저지가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죠. 사법상 제한이 없으면 갱지, 있으면 저지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 가격 평가,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게 평가 가격 기준은 뭐다? 낮이고 일본은 뭐다? 갱지야. 그래서 낮이와 갱지가 같은 의미 개념이에요. 일본에서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갱지, 우리나라는 뭐다? 낮이. 갱지 개념은 11회 또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건부지 개념. 건부지는 건축물이 뭐다? 서 있는 부지를 말하죠. 네?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우리는 건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1필이 토지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우리 건물이 서 있는 부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라고 해요. 건물이 서 있는 부지입니다.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부지는 토지상의 건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약을 받아. 뭐에 비해서? 건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제약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토지에, 건물로 인해서 토지에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이 저해가 돼요.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저해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부지가 있는 토지 가격은 건물이 없는 나지에 비해서 싸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건부감가라고 해요. 건부감가. 자, 건부감가인데 건물이 없는 나지의 평가 가격과 우리는 건부지의 평가 가격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나지 가격이 크죠. 그런데 25회 시험에 정답 지문을 여기서 물었거든요. 25회 시험의 정답 지문에서 건부감가인데 이걸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출제했어. 25회 시험에.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건부감가.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부감가가 나타나는데 예외적으로 뭐가 나타날 수 있냐? 그러면 예외적으로 건부증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여기서는 나지 가격, 건부지 가격 비교했더니 오히려 뭐가 더 높다? 예외적으로 건부지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면 건부 증가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개발 제한구역, 그린 벨트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 그린 벨트 안에 건물이 없는 나지와 건물이 있는 건부지가 비교하면 오히려 건부지가 비싸요. 나지는 개발 안 되니까 뭐 똥값이고.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건물을 철거만 할 때 거기서 살기만 하겠어요? 또 뭘 해? 요즘 여러분 등산 가면 내려오면서 잘 드시네. 예, 닭도리탕도 드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파전도 드시고 식당 많이 하죠. 개발 제공 내에.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을 정부가 수용을 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보상할 때 낮에는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가격이 제일 싸요. 근데 건물은 뭐다? 건물 가격은 없지만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철거 비용도 있죠? 그리고 다 고려했을 때 건부지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또 뭐 있다? 영업을 하면 영업권, 철거할 때까지 영업권, 그게 딱 인정을 해서 보상해줘야지. 임차인에서는 보상해줘야지. 그래서 상당히 비싸요. 건부지 가격이. 그린벨트. 그런데 원칙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뭐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건부감가가 나타나는데 건부지 평가액의 원칙은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뭐죠? 또 해석 잘 해야 돼요.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이 상한선이야. 예? 상한선. 건부지 가격이 비싸봐야 나지 가격이다. 한도로 한다. 상한선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한도로 하는데. 자, 나지 건부지가 여러분 실제 여러분 또 토지 거래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예? 그래서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은 둘 다 뭐다? 택지입니다. 택지. 자, 그리고 공지란 용어가 있죠. 공지. 공지는 뭐냐? 자, 여러분 공지는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빈 땅이 있어요. 이게 공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대지, 아까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하는데, 이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 밑에, 이 건물 밑에 바닥 면적 있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공지라고 해.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낼 때는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인데요, 건축물의 연면적 내버려요. 근데 또 뭐 틀렸는지 몰라.
바닥 면적과 영면적 차이가 있거든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영면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말 장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올 때. 그래서 공지는 여러분 특히 건물 사이에 빈 땅을 두냐, 지진 등의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일조 등에 있어서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일정 면적을 어떻게 돼요? 다 짓지 않고 일정 면적을 제공해서 비워둔 토지를 뭐라고 해? 공지입니다. 그래서 공지 개념이 또 시험 지문에 또 우리가 내면은 좀 주의 좀 해두도록 하겠죠. 24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공지와 뭐는 또 다르냐면은 공한지 또 나중에 보면 다른 용어입니다. 공지와 공한지는 서로 다른 개념. 자, 공한지도 뒤에 가면 어딘가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공한지 38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위에서 한 7, 8번째 보면 공한지가 나와요. 공한지는 택지예요. 자, 여러분 도시 안에 있는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 안 해. 왜 안 하느냐? 집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안 짓는 것이. 그래서 시험 지문에 나올 때 꼭 이 질문이 나오죠. 장기간에 걸쳐. 이 질문이 꼭 나옵니다. 장기간에 걸쳐 건축물을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공한지라고 해요. 공한지. 또 공한지와 비슷한 용어가 있어. 유휴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 보면 유휴지 대책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해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을 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이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유휴지. 요 둘 다 무슨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야? 요 둘 다 투기 목적이에요. 그런데 뭐는 다르다. 휴한지는 요 개념과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휴한지는 우리가 농지 등에 있어서 땅의 힘, 이 지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어떻게 돼?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야. 우리 농토 휴경하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지력 회복 목적으로. 이런 것은 휴한지라고 해요. 휴한지. 네, 휴한지. 20. 휴한지. 자, 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예.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를 할 때 용도적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용도적 지역을 우리는 대분류, 크게 분류합니다. 크게 분류할 때 우리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크게 분류해요. 자, 임지 지역은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산. 그러면은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대규모 단지 어떻게 건축할 수 있죠. 이때를 우리는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농지, 여러분 우리 얘기지만은 택지나 농지나 임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그럼 농지는 지목이 뭔지 아세요? 농지 지목은 전답과수원이에요. 네? 전답과수원이 지목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밭을 택지로 조성해서 또 아파트 지을 수도 있죠. 용도적 지역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임지 지역, 농지 지역, 택지 지역 등 용도적 지역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전문 용어로 후보지라고 해요. 후보지. 자, 이 후보지 개념 진짜 중요해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15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21회, 22회, 24회, 27회, 작년, 재작년 전부 다 출제했어. 후보지 개념이 또 진짜 중요해. 이행지는 21회 후보지와 이행지 둘 다 출제했죠. 예? 자,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여러분 이행지를 물을 때는요 21회 시험도 그렇지만 안에 요 내가 꼭 떠. 내에 동그라미 쳐놔야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택지지역 내라는 거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내 하는 거 안에 세분화. 우리 주거 또는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면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임지지역은 신탄림지역, 용재림지역 뭐 이렇게 나누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과거 30년 전에 섬유 공장을 지어서 여러분 천안역 앞에 보면 옛날 뭐가 있었어요? 충남 방적이 있었거든요. 천안역 바로 앞에 충남 방적이 있어. 그 옛날에 거기 딱 충남 방적이 있었는데 이제 도시가 성장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 핵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외곽으로 공장을 이전해야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지었어 지금? 충남역 앞에 뭐 있어? 거기 동아파트 있잖아. 예? 나중에 갈 때 유심히 보세요. 아파트 예? 전철 보든지 지나갈 때 한번 보세요. 동아파트가 생겼어요. 이렇게 공업지역에서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걸 철거해서 뭘로? 아파트 짓잖아요. 그래서 공업지역이 택지지역 안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토지가 이행지예요. 이때는 이행이란 말 써요. 이때 나누는 것을 뭐죠? 요거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 소분류라고 해요. 소분류. 그래서 이 택지지역 요 동일이죠? 그러면 택지지역이라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 하면 여기 소분류 상호 간의 이행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예요. 그러면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하면 요거 무슨 개념? 이행지 개념. 근데 가끔 있어요.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답 등을 수용해서 또는 임야 등을 수용해서 택지 조성한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야? 저는 뭐예요? 밭입니다. 네? 저는 밭이거든요. 그럼 요것을 어떻게 돼요? 수용해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죠. 그럼 요건 이행지가 아닙니다. 전지지역은 농지지역이고 주거지역은 택지지역이니까 용도적 지역이 다르죠. 이건 동일입니다.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용도적 지역이 다르면은 후보지 개념이에요. 후보지.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아까 뭐를 임야. 요 임야를 또 뭐를 택지로 조성해서 또 아파트 지을 수 있잖아요. 요것도 임야는 뭐야? 임지지역. 주거지역은 택지지역이니까 또 용도적 지역이 다르죠. 그럼 또 후보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답이나 임야 등을 수용해서 택지 조성해서 아파트 짓는다 이런 개념이 나오면 후보지 개념이다. 후보지 개념. 시험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이것도 우리 감정평가상의 용도에 따르는 분류거든요. 후보지 이행지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다. 그 두 개 중에 우리 출제를 한다면 출제는 뭐를 좋아한다? 후보지를 진짜 좋아한다. 자, 법지란 게 있어요. 법지. 자, 권리, 관계에 따른 분류에서 법지가 있는데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 실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해요.
자, 여러분 경사진 토지 위에 주택이 있고 또 밑에도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자, 여기 땅이지 뭐. 그런데 토지가 경사진 토지가 붕괴되면 위에 주택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 우린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를? 축대를 설치를 했겠죠. 이때 요 수평 투영명상에 이거 택지거든요. 수평 투영명상의 택지, 수평 투영명상에 있어서 택지의 유효 지표면 경계입니다. 이 경계와 그 인접된 토지의 이 경사진, 인접된 토지의 이 경사진 부분을 뭐라고 한다? 법지야.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돼요. 그게 실제 이용 못하지. 축대 설치해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소유권은 인정돼요. 이용 실익이 없지 거의. 이 토지, 경사진 부분의 이 토지를 법지라고 해.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빈지인데 이 빈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빈지를 뭐라고 한다? 바닷가라는 용어를 써요. 바닷가야. 여러분 작년 시험에 1번 문제 5번 지문에 빈지 나왔거든요. 근데 내용은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빈지 개념 알고 있느냐 보는 거예요. 빈지는 법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법적으로는 반대되니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있는 토지를 우리는 빈지, 바닷가라고 해요. 자, 만조. 자, 서해안 대천 해수욕장을 생각했을 때 만조 수의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에 있는 이 땅을 빈지, 바닷가. 자, 서해안 거기 하나콘도 앞에, 예? 또 하나콘도 앞에 대천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 뭐 계단 올라가서 여기 딱 뭐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모래사장 있죠. 그게 빈지예요. 물 다 들어왔을 때 빈지예요. 그게 이제 썰물 빠졌어요. 물이 빠졌을 때 간조 수위선이에요. 이 간조 수위선 물이 들어왔을 때 잠기고 빠졌을 때 드러나는 땅, 그 뭐예요? 장화 신고 가서 뭐 안 잡아봤어요? 뭐예요? 갯벌. 갯벌이 빈지가 아니에요. 요 오해하면 안 돼요. 갯벌 요거 간석지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갯벌. 갯벌이 빈지 아닙니다. 주의해야 돼요. 요 밑에 요 간조수에서 밑에가 여기가 바다야. 또 오해하신 분 많아요. 갯벌을 빈지라고. 바닷가야, 바닷가. 포락지. 예? 자, 법지는 24회 시험에 출제. 빈지와 포락지 개념. 여러분 28회 시험에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가 출제했잖아요. 포락지는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 자, 포락지, 물수변이 들어가 물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 논밭, 전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답이 강물이나 냇물 등에 침식을 당해요. 침식을 당해서 집안이 절토되면서 뭘로? 하천으로 변해버린 토지야. 뭘로? 수면 밑으로 잠겨서. 되겠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인 전답 등이 어떻게 돼요? 강물이나 냇물 등의 침식을 당해서 집안이 절토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우리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그 지문을 주고 그걸 빈지로 출제한 거예요. 작년 시험에.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개념을 묻거든요.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리고 또 작년에 출제된 용어 중에 선하지를 출제했었다. 선은 고압선 아래 하자잖아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그래서 여러분 고압선 도로가 들어서면 그 일정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가치가 떨어지죠. 식물의 생장에 여러분 성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가치가 감소해요.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적으로 토지를 거래해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출제했습니다. 이 선하지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한다.
또 우리 감정평가론에서 또 배우는 용어 중에 소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소지. 소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래로의 논밭, 임야 등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소지. 소지를 뭘로 하는 거야? 택지로 조성하는 거예요. 논밭, 임야인 소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거예요. 자연 있는 그래로의 토지. 자, 도심은 땅 가격이 너무 비싸요. 도심은. 그래서 주택이 도심에 있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땅 가격이 싼 외곽으로 주택 가는데 주택이 외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하죠? 한계지고, 요 한계지 넘어서는 임지나 농지는 건축 주택이 안 돼요. 한계지도 택지예요. 한계지도 택지니까 주택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심이라는 이 특정의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택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먼 거리, 최원방권,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권역상에 있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한계지 개념. 2년 전에 또 우리 한번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한계지. 입지와 연결해서 한번 출제를 했었죠. 토지 용어는요, 실제 여러분 실무적으로 중개 여러분 자격증 따서 거래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진짜 많이 사용을 해요. 땅은 땅인데 불리는 용어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시험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할 때 필요하니까 잘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5개 물어요. 여러분 작년 시험은 쉽게 냈어요. 용어 개념 5개 놓고 틀린 거 찾아내는 걸 물었는데 시험 낼 때 박스 내는 게 어렵습니다. 박스를 딱 내서 5개 용어가 나와요. 개념 묻겠죠? 5개 중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럼 5개 중에 하나 모르면 틀려. 이런 문제가 어렵고요. 아니면 옳은 것으로 바르게 연결한 거, 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음에서 뭐 기역, 디귿, 니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쉬워요. 근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박스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박스로 출제하면 어려워요. 그냥 출제한 건 쉬운데 박스로 출제하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에게는. 박스가 시험 본고사에 여러분 10월 27일 시험에 가서요, 박스가 한 40문제 중에 한 15, 6개 나왔다. 그럼 어려워요. 왜 어렵냐? 시간 부족이야, 1차. 개론민법 시간 부족이야. 문제가 어려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 부족으로 떨어져. 왜? 여러분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 읽는데 중학생은 고등학생 한번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딱 들어와. 여러분은 안 들어와. 다 읽어야 돼. 소소책 읽는 속도도 다릅니다, 중학생들하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시간 부족이야. 읽다가 여러분 생각도 해야 돼. 또 읽다가 2번 읽다가 4번 읽으면 앞에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25살 이후부터 다 두뇌가 쇠퇴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1등과 꼴등이 지금 다 똑같아요. 잊어버린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 달은요, 저희들은 이제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는데 좀 여러분이 25%, 30% 이해하면 돼요. 일요일. 또 3, 4일 가서 약간 더 보태서 4, 50%. 그러면 5, 60%, 5, 6월. 문제 풀면서 한 70%가 이해하면 돼요. 100% 이해 못해요.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 70% 이해하고 나머지 20%는 시험장에 가서 찍으면 돼. 찍어서 어떻게 돼요? 12문제 찍어서 4개 맞으면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점심시간 찾아왔더라고요. 11개 찍었는데 6개 맞았대. 그렇게 합격했잖아요. 그게 실력이야. 안 풀고 찍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려면은 우선 65%, 70%까지 7, 8월까지 그 정도까지는 해놔야 돼. 100%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몇 프로? 30% 최대 그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모든 과목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